너한테 얘기하면서 존댓말을 쓴다. 오늘은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 이건 또 아니잖아. 오늘은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돈을 어떻게 나눠서 쓸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잡아놓는 것을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리 예자에 계산산자.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미리 세마다 예산이에요, 예산. 근데 예산이란 말이 왜 어렵냐면 회사나 법인 같은 데서 많이 쓰지 개인적인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돈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거다. 너는 만약에 2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은 저축하는 데 들어가고 50만 원은 생활비 쓰는 데 들어가고 30만 원은 보험하는 데 들어가고 20만 원은 대출금 갚는 데, 학자금 대출금 갚는 데 쓴다. 이렇게 돈에다 꼬리표를 달아두는 게 예산이다.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쉽지가 않냐면 이걸 꾸준히 해야 되는데 꾸준히 하지 않고 작심삼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예산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의 통제를 만들어서 돈의 꼬리표를 달아서 저축한 만큼 저축하고 50만 원만큼 생활비를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신용카드로 쓰고 이러면 통제 범위를 넘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plan, how much money is spent on something. 그러니까 무언가에 how much money, 얼마나 많은 돈을 소비할 것인가를 계획 잡는 거다. 가계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가계부라는 거는 소비에 관련된 내용들을 어디에 얼마큼 쓰고 있는지를 주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축이나 투자나 보험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한 예산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예산 관리는 4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항목은 가장 중요한 생활비죠. 두 번째가 중요한 항목인데 여기에 이제 저축과 투자를 합쳐서 두 번째 항목으로 잡아요. 그래서 저축 투자에는 우리 적금이라는 게 있고 펀드라는 게 있고 연금보험이라는 게 있고 저축성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보장성 보험이죠. 이 보장성 보험에 실손보험, 종신보험, 정기보험 이런 게 있죠. 네 번째는 대출 원리금이 있어요. 대출을 우리가 받으면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걸 받게 되면 이자도 내고 원금도 갚죠. 이렇게 해서 이 4가지인데 이렇게 나눠놓는 것을 우리가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사례를 한번 볼게요. 2013년 중앙일보 재산 리모델링 자료인데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공기업에 다니는 정모 씨예요. 26살인데 미혼이에요. 근데 누님하고 같이 살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누님하고 같이 사니까 생활비가 많이 좀 절약이 될 것 같아. 5년 후에는 결혼해서 독립할 생각이래요. 그러면 5년 후에 결혼하면 결혼자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모아놓은 재산이 정기예금 1,000만 원이 전부예요. 이 정도 모아놓은 게 또 어디예요? 월소득은 230만 원이고 이 중에 50만 원을 쓰는데 저축은 주로 보험 상품을 이용하고 있대요. 결혼할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전세 마련 만들고 싶대죠? 평균 자금은 한 8천에서 1억인데 지금 같은 저축 방법으로 재산을 불리기 어려울 것 같대. 사회 초년병의 효율적인 재산은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종목을 4가지로 나눠놓고 수입의 합과 지출의 합은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수입보다 지출이 적다면 잉여 자금이 남을 거고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면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정모 씨가 생활비를 얼마를 쓰냐면 자 생활비에 들어가는 게 부모님 용돈, 생활비, 교통통신비니까 20만원, 10만원, 30만원이니까 얼마냐면 60만원이 현재 생활비예요. 그 다음에 저축투자는 얼마를 하고 있냐면 정기적금 60만원에 청약보금 10만원에 CMA 60만원에 연금보험 19만원에 저축성보험 10만원이에요. 굉장히 다양하게 잘 하고 있어요. 내 59만원이에요. 저축투자는. 보장성보험은 11만원 쓰고 있다 그랬어요. 11만원. 대출 원리금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이 사람이 고수다 아니다는 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대출금이 없는 사람은 일단 고수야. 뭐가 됐든.
이렇게까지 일단 수입을 4가지 항목으로 쪼갤 수 있는 능력이 일단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고 이거를 갖다가 예산 비율이라는 게 있겠지. 예산 비율. 그러면 생활비는 그러니까 수입의 20%, 그 다음에 저축투자는 생활비와 저축투자를 합쳐서 75%를 만들면 돼요. 저축투자는 몇 퍼센트냐면 55%.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은 자기를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내 소득의 10% 정도를 만들어야 돼. 10%. 그 다음에 대출원리금은 15%. 실제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한번 할게요. 자, 여기 있는데 자, 그러면 230만 원에 20%면 얼마예요? 230만 원 곱하기 20이니까 2, 3은 6, 2는 4, 46만 원이죠. 예산이 46만 원 잡혔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얼마 쓰고 있어요? 60만 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보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초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축투자는 55%예요. 그래서 230만 원 곱하기 55%를 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126만 원을 저축투자하는 걸로 예산이 잡힌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얼마를 저축투자하고 있냐면 159만 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려 30만 원 정도를 더 하고 있는 거야. 잘하는 거지. 그래서 양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 보험은 10%니까 230만 원에 10%니까 23만 원 정도를 보험으로 들어야 되는데 11만 원 들으니까 뭔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정확한 거는 보험증권이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그건 나중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대출 원리금인데 대출을 만약 받았다면 본인의 소득의 15%, 즉 230만 원 15%니까 34만 원 정도를 34만 원까지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내면 되는데 이 사람 안 쓰고 있잖아. 빵이잖아. 그러니까 아주 극히 양호한 거죠. 만약 2인 가구일 때는 어떤가 볼까요? 2인 가구일 때는 20%잖아요. 2인 가구니까 입이 늘어나잖아. 그래서 2인 곱하기 10%니까 20%에다가 예비비를 10% 합치니까 몇 퍼센트가 생활비의 예산이 돼요? 30%. 생활비와 저축투자가 합쳐서 75%가 돼야 된다 했으니까 저축투자는 몇 퍼센트? 45%. 그러면 예산은 30%니까 69만 원인데 60만 원 쓰니까 2인 가구일 때 예를 들어 부부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양호한 거야. 생활비가. 아까 혼자 미혼일 때는 초과지만 나쁜 거였지만 부부일 때는 양호한 거예요. 항상 모든 소비를 할 때는 왜 해야 되는지 보셔야 되고 지름신이 올 때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뭔가를 정말 사고 싶다 그러면 딱 하루만 참으라는 격언이 있어요. 오버나잇. 아침에 일어나서도 사고 싶으면 사는 거예요. 예산만큼. 예산대로 소비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돈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거는 돈의 명령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돈의 명령을 내리는 주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